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는 일마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은재의 지음,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는 일마다 인정받아 직장 생활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행동 요령이나 마음가짐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은퇴 후에도 제2의 멋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견디다 보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된다. 어느새 상사의 잔소리나 동료의 뒷담화도 견디기 쉬워진다.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한계점을 넘어야 한다는 소리다. 임계점이라고도 한다. 액체인 물이 계속 끓다가 100도를 넘는 순간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물질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온도와 압력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횟수를 반복해야만 자연스러운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 따라온다. 아무리 공부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던 영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문이 터지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끌려다니던 수동적 입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능동성으로 바뀐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고 하는 일에 재미를 느낀다.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진짜 고수라고 하는데요. 주인의식이 있는 직원은 일에 대한 성과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의식부터 직장 생활의 고수이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다. 첫째, 일 처리가 빠르다.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상사가 지시한 일은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의견을 말할 때도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결하다. 둘째, 섬세하다. 스테이플러 찍을 때도 비스듬히 찍어 자료를 넘기기 쉽게 만든다. Y 상무 집무실에 찾아갔을 때였다. 비서가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더위에 지쳐 얼음까지 벌컥 들이켰다. 커피에 있던 얼음이 입에서 녹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커피에 넣은 얼음이 커피였던 것이다. 커피를 내려서 그 커피를 얼음으로 얼려 아이스 커피로 가져다 준 것이다. 비서가 얼음이 녹으면 커피가 처음과 달리 싱거워져서 아예 얼음을 커피로 얼렸다고 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내내 처음의 커피 맛은 유지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다. 단기 계약직이었던 그 비서는 주위로부터 섬세함과 배려심을 인정받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참을 줄 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도 굽힐 줄 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다. 뒷담화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처세에도 능하다. 상사와는 데이터와 사실로만 보고한다. 넷째, 소통에도 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소통에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이른바 소통의 벽을 만드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절대로 반드시 마지막과 같은 극한을 나타내는 단어는 극도로 자제한다. 신중함조차 용기의 일부로 한다. 임계점을 넘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것인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임계점을 넘는 것인가?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다. 중요한 사실은 임계점을 사이에 두고
두 영역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한쪽은 종업원의 의식 세계이고 다른 한쪽은 주인의 의식 세계이다.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행동과 사고가 변화되는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야만 한다. 주인으로 사는 세상의 삶도 결코 녹록지만은 않다. 챙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부지기수다. 참고 견뎌야 할 일도 많다. 그럼에도 내가 주인이 되는 다른 세상에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도 꽤 괜찮은 생각 아닐까. 또한 스스로를 고용하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생태계의 확산은 1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질 좋은 토양까지 조성한다. 1인 기업에서 정착한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하겠다는 생각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여행을 위해 언제든 기꺼이 짐을 꾸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니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1인 기업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지식 서비스 분야이기에 더 가능한 일이다. 모든 일을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서 출중하게 잘하는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오게 마련이다. 특정 회사에 소속된 아무 개가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갖게 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 일을 게을리 하거나 성과를 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일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라는 의미다. 그런 전문성으로 나만의 기업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구체화하라. 기한을 정하라. 그리고 매일 실천하라. 당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당신도 훌륭한 메신저가 될 수 있다. 평생 직업을 가진 1인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평판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품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평판은 곧 역량이고 실력이다. 평판은 타인이 대신 써주는 나의 이력서다. 평판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며 비록 잘못된 평판일지라도 다수의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남들과 차별될 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주변 사람과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평소 적을 만들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평판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함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판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평판 관리를 위해 억지로 꾸미기보다는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남겨놓은 디지털 발자국까지 확인하며 평판을 조회한다. SNS상에 올린 글은 물론 댓글 단 것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세상이다.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평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강조한다.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려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아파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료이자 내 사람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패배는 없다.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떠나는 것이 패배는 아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했다.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라.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만 추억하며 슬퍼하지 말라. 열심히 노력해온 당신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좋은 상사로 인정받고 좋은 선배로 기억될 것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결국 나 혼자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거고 좋게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다. 이 세상에 내 편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덤벼들어라. 그러면 못할 게 없다. 일단 마주한 나와 치열하게 맞서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가볍게 듣고 흘려 보내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면 영원히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노자의 말을 기억하라. 둘째,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라.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다. 만화가 이현세 교수는 천재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이렇게 말한다. 젊은 시절 유독 나보다 뛰어난 동료 작가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과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 그들을 먼저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경쟁과 욕심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보다 앞질러 가는 이가 있다면 기꺼이 자리를 내주었다. 그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앞서갔던 수많은 사람은 사라지고 내가 가장 앞자리에서 걷고 있었다. 남과 비교해서 얻을 건 열등감 뿐이다. 그렇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만심을 느끼는 건 더욱 아니다. 셋째, 길게 보자. 우리 인생도 길어졌다. 명퇴나 임금 피크가 걱정되고 때로는 체면이 안 설 수도 있다. 조급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 당신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의 상처는 당신 스스로 치유할 의무가 있다. 당신만이 그 권리를 갖는다. 넷째, 내 권한 밖의 일에 구속되지 마라. 혼자만의 소설을 쓰는 일은 이제 멈춰도 된다.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서 자유롭게 살자.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공감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기분을 이해한다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생각과 느낌 속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공감해 준다는 느낌이 들 때 친밀감이 높아질 뿐더러 인간관계도 원만해진다.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도 해소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의 감정을 읽어라. 상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서도 상대의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야 겨우 가능해진다. 셋째,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공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 상대는 없다. 넷째, 진심으로 공감하라.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상대의 말에 온몸을 흡수시키는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다. 공감을 위해서는 평가와 판단, 충고는 버려야 한다. 또한 실행이 답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직장 생활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직장 생활 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하는 것이다. 신중히 판단하고 과감히 결정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즉각적인 실행들이 모여 나의 경험이 되고 점차 꿈에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은 분명하다. 신중함과 실행력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무조건 실행력이 답이다.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해도 직접 해보지 않고는 판단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 목적은 방향성의 문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목표는 금년도에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겠다는 구체적인 것이다. 목적을 향해 가는 동안 목표는 얼마든 수정이 가능하다. 구체적 행동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실행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균등하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시간은 더 주어지지 않았고 상사라고 해서 직원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시간은 자본이 된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본을 당신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투자한 자본으로 결정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젠 인생 이막에 대비한 재충전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당신의 직장 생활은 오늘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는 일마다 인정받고 잘 풀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책, 하는 일마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